네, 국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3자 회담 준비에 나섰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논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러시아가 배제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회담도 신중하게 준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에 일단은 속도를 내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양자 회담 이후에 이루어질 3자 회담 준비도 벌써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비밀 경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3자 회담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자 회담이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 둘이 만나면 더 나을 거라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어제 팟캐스트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ought it would be better if they met without me, just to see. I want to see what goes on. You know, they had a hard relationship.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다자회담에 참여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토 32개 회원국 국방총장이 참여한 화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의 다국적군 창설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러시아 쪽의 반응은 뜨뜻미징한 것 같습니다. 미국과는 엇박자를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협상할 대표단의 수준을 높이는 걸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에 동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겁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러시아를 뺀 우크라이나 안보 논의는 의미가 없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Я уверен, что на Западе, прежде всего в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ах,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ют, что всерьез обсуждать вопросы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бе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это утопия, это путь в никуда. 네, 양자 정상회담 논의가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계속됐죠.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폭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 지역 또 남부 오데사 지역에 대한 공격에 나서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등 10여 명이 다쳤고 에너지 시설에서는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외교가 완전한 효과를 볼 때까지 러시아에 새 제재와 관세를 부과하고 압박할 필요성을 확인해주는 공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가 공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밤새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지역의 드론 공격에 나서서 정전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러시아 상공에서 200여 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새벽에는 폴란드 동부에서 드론이 농지에 추락한 뒤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의 군사용 드론이 폭발했다면서 평화 협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도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